조촐하게 설명회를 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김우진 선생입니다. 네. 아이들 이번에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번에 중간고사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올해 좀 변수가 생겼는데, 일단, 저희 학원 아이들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을 때, 한 이제 중위권 내지 중상위권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막 95점 가까이 점수가 된 애가 3명이나 일단 처음에 연락 왔던 애가. 그래가지고, 와, 이번에 시험이 진짜 쉬웠나 보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엄청 높아지겠네 했는데, 또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시험이 약간은 이제 어려웠던 편이고, 좀 자세히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유독 좀 잘 본 건지, 아직은 1컷을 아이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확인을 해봤는데 그 얘기는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평균이 60점대래요. 그러니까 아주 쉬웠던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60점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제 변수가 있었던 시험이긴 했는데,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하게 쉬웠습니다. 작년 중간고사는 너무 어려웠었죠. 1등 컷이 85점이었으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쉬웠는데, 이번에 객관식이 되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특이했냐면, 일단 뭐 2학년은 다 아시다시피 교과서도 워낙 중요한 건 아실 것이고, 그래서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외의 문제들이 교과서에 2문제나 나왔어요. 학교 프린트에 아예 없는. 그리고 교과서에도 아예 없어요. 그냥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2문제나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16번이었어요. 또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그랬어서 어쨌든 간 이제 올해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이외의 문제도 이제 좀 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좀 떠졌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객관식에서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6번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개념을 알게 되면 되게 쉬운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조금 이제 난해할 수는 있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계산, 등급이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거, 그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도 그냥 이제 대부분이, 교과서 문제와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들 변형으로 나왔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제 고난도 학교 프린트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변형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변형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아무래도 또 외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객관식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서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완전히 최고난도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과 단답형을 봤을 때 올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제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만 풀어서는 이제 고득점을 받기는 조금 힘든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서술형이 되게 이슈래요. 서술형이 되게 이슈인데, 그러니까 서술형 2번째 문제가 이제 변형이 막 심하고 그렇진 않은데 계산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원본 문제보다 계산이 복잡해서 이제 아이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연락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서술형을 다 맞춘 애가 많지가 않대요. 서술형은 30점을 다 받은 애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평소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많이 까였다고 해서, 어쨌든 간 이제 그 서술형이 작년부터 좀 필점을 좀 깐깐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올해는 이제 그 2번에서 그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서 어쨌든 간 요런 좀 변수가 있었던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그냥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거 위주로 그냥 신문식답 살짝 준비해 봤는데,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난이도를 얘기를 많이 묻는데, 처음에 이건 되게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은 역대급으로 쉬웠었거든요. 기말고사가요. 예. 그런데 일단 그 전해까지는 1컷이 80 초중반이었다가 작년에 90점대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94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간 이제 작년에 기말고사를 봤을 때는 되게 쉽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작년에 이제 시험 4번 중에서 2학년 시험 4번 중에서
두 번이 어려웠고 두 번이 쉬웠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가 어렵고 기말은 쉽고, 그리고 2학기는 중간고사가 쉽고 기말이 어렵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게 이렇게 냈었는데, 어쨌든 간 제 생각에는 뭐 좀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작년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씨가 이게 다 이게 줄이 안 맞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객관식을 다 맞아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 아니면은 작년 기말고사 정도의 난이도라면은 다 맞아이죠. 그쵸? 근데 이제 시험이 뭐 재작년 그 전에처럼 계속 어려워버리면은 이제 객관식 솔직히 뭐 16번, 15번 요런 거 맞추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단답형 한두 문제에 더 맞추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마 재작년처럼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말고사도 객관식은 좀 다 맞아줘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난이도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작년 학교 프린트를 받아가서 저한테 톡으로 달라고 해서 벌써 푸는 애들도 있어요. 벌써. 예, 그런데 어쨌든간 학교 프린트 난이도는 중간고사, 이번에 중간고사 난이도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 학교 프린트가 이제 완전히 작년에 비해서 싹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학교 프린트가 너무 최근의 경향에도 안 맞는 그런 학교 프린트였다면은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에 최근에 이제 특히 수능,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을 싹 다 긁어내셨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은 느꼈었거든요. 근데 아마 기말고사도 그런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능 포함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학교 프린트보다는 더 어려워할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수능 트렌드가 그 좀 고난도 문제, 준 킬러 문제 아니면 객관식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게 삼각함수 활용 파트, 사인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나오는 파트 있잖아요. 그리고 수열 점화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하필 딱 이번 시험범위죠. 딱 이번 시험범위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중간 추세가 유지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어렵게 아이들이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몇 번 풀어야 할까요도 지금 1학년 때부터 계속 물어본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10번 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학교 프린트 문제를 친구가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풀면은 시험 못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횟수보다는 그렇게 이제 자기의 체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아마 조금 어려워질 것 같지만 제 예상에 뭐 재작년처럼 엄청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네. 객관식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주고 물론 다 맞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단답형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도 그랬었고 단답형에서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아주 어색한 문제는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 단답형도 적극적으로 풀어야지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1학기 기말 때 처음 파트가 이제 그 삼각함수 활용 파트잖아요.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도형의 넓이 이런 파트가 근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도형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도형이 저 중학교 때 도형을 너무 못했는데 뭐 닮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못했는데 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단기 방학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 도형이 혹시 좀 약하다면은 거기를 뭐 엄청 막 며칠 동안 계속 파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심화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 파트의 도형 파트를 한번 내용이라도 한번 다시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그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랑 중3 때 하는 뭐 원주각 이런 개념들 내대각 뭐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하지는 않을 정도로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근데 이게 왜 이랬었지 정도만 체크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두는 게 이제 1학기 기말에서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 답지를 봐도 될까요? 저는 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수학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러면은 이제 보면 안 되죠. 그렇긴 한데, 물론 처음부터 그냥 딱 문제 보자마자 안 풀릴 것 같아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해보고 전혀 접근이 안 되면 일단 시간 전략도 있고 해서 답지를 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대신 이제 답지를 그냥 딱 봐서 이해 갔어 끝 이러면은 다음번에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스크랩 해두거나 체크를 해두거나 따로 찢어서 오려두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답을 꼭 할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답지를 봐도 된다고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답은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변형 문제 푸는 거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를 빨리 풀기 위한 방법들을 좀 익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문제를 학교 프린트를 풀어주거나 어쨌든 그런 거를 할 때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방학 때 제 수업을 안 들었다가 새로 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하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조금 다른 풀이, 좀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를 많이 좀 연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잘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변형해서 풀리다 보면은 아니면은 또 실제로 학교 시험 볼 때 그대로 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변형할 때 실제로 그걸 적용하려고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위권과 중상위권에서 갑자기 점수가 확 오른 친구들이 요거를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제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과제를 꼭 해야 하나요? 이것도 좀 은근 아이들이 물어보는 편인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일단 합니다. 근데 왜 해야 하냐면은요, 그냥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 이게 아니고 학교 프린트 미리 접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제 과제가 거의 다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문제를 먼저 접근해서 먼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너무 접근도 안 되고 어렵다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들도 몇 명 있는데, 이제 다른 문제집을 제가 추천을 해주고 대신 과제에서 이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따로 체크해 주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과제는 꼭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라 그냥 살짝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뭐 작년은 조금 이제 쉬웠다. 근데 그 전에까지는 되게 어려웠다. 요거였고, 학교 프린트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좀 있었는데, 이게 최근 기출 문제들이 좀 많지가 않았다. 근데 이제 요 패턴을 유지를 하되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많이 넣는 이런 형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열 파트와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킬러 또는 준킬러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학교 프린트 난이도는 중간고사보다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보통 이랬었는데 작년에 94점 정도였어서 작년에는 좀 쉬웠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번 중간고사랑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고요. 단답형도 그냥 전문항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는 이제 계산 좀 복잡한 문제를 그냥 단순 변형해서 내셨었고, 교과서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변형 정도가 심하게 나왔었는데, 뭐 교과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 삼각함수 활용 파트와요, 그 다음에 수열 파트, 특히 점화식 파트가 교과서가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풀 때 되게 놀라, 내가 왜 이렇게 교과서를 못 풀지? 막 느끼는데 생각보다 이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특히 시험 때 다가가서 교과서를 푸는 거는 매우 위험하고요. 미리 풀어서 저는 변형 연습도 특히 기말 때는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변수가 있었던 것처럼 서술형도 저도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번 기말 실무 때는 서술형도 조금 더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것도 연습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처럼 이제 좀 계산 복잡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요거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하고 내신에 그래도 자주 되는 출제되는 유형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점화식 추론이란 파트인데요. 실제로 요게 현재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신은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년마다 나오고 있어서 제가 요것만 되게 중점적으로 수업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가 딱 보니까 뭔가 조금 이제 문제도 길고 좀 어려워 보여요. 이게 교과서 문제예요. 이게 교과서 문제를 제가 그대로 스크랩해 온 거거든요. 교과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에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변형해서 연습도 시켜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변형해서 연습을 제가 한 4-5문제 정도 변형을 해서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 탁 이렇게 나왔죠. 근데 선배 거를 풀었던 거를 제가 조금 지우긴 했는데 여기를 지울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변형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나와서 교과서에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의 여러 가지 변형 버전을 연습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도 이제 작년 학교 프린트에 삼각함수 활용이 30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요. 꽤 난이도 있는 문제고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왔었다면 킬러 문제여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계속 고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풀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프린트 답지고 이제 실제로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풀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계산도 되게 복잡하고 중간에 약간 생략된 것도 있는데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걸 써서 이제 요거 답을 계산하는 건데 사인 법칙의 색다른 접근을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실제로 제가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물론 요 문제는 작년 학부에 있었지만 작년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 꽤 고난도 문제라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니까 이제 그 사인 법칙을 색다른 접근을 알려주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시키죠. 실제로 이 문제는 거의 한 10번을 풀었던 것 같아요. 변형 여러 번 연습했는데 작년 안 나와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중간 과정 전혀 생략 안 하고 썼어요. 전혀 생략 안 하고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처음에 수업할 때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이제 뭔가 색다른 접근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안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학부 나오고 변형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막 급한 거예요. 막 이렇게 푸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푸니까 너무 쉽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하는 것보다 처음에 수업 들을 때부터 이거를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제공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정규반 시간표고요. 시간은 일단 요런데요.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6월부터는 10시까지로 고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변형 문제 풀고 가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좀 급하게 하긴 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이제 교무실에 저 있으니까 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